차장이 무엇에 관해서 물었습니까? 차장이 문행한데 해가지고 행자가 하나 나오죠. 차장이 행에 관하여서 물었다. 그 통상 여기 뒤에 지금 목적어가 무엇을 행한단 말인가? 하고 이제 주자 같은 경우 일반적 해석은 자기가 가진 닦은 도를 행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걸 꼼꼼히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적이 없는 이 행자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그 내용 뒤에 대답한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다니는 거. 어떻게? 남 앞에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에 이 자장은 청년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놈 앞에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이게 쉽지 않는 건데,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놈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리 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너 앞에 떳떳하게 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어떠면 그렇게 다닐 수 있나요? 이리 물은 거하고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내가 말이 충신스럽고 나의 행실이 독진하며 아무리 험악한 오랑캐가 있는 앞에도 나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 이 말은 맹자에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반이 죽이면 스스로 나를 반성해갖고 정직하면은 수천만이라도 내 앞에 비록 천만이 있어도 왕의 은혜와 나는 갈 수 있거니와 하는 그 왕자는 요 행자는 똑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면 딱 대답을 보시오. 이거는 너 앞에 떳떳하게 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충신하지 않고 행독행하지 않으면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우면 못 다닌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냐 하면은 주충신하고 행독행하는 것이 걸어 다닐 때는 한창 눈앞에 있듯이 술에도 못 갈 때는 술에 앞에 있듯이 이런 정도의 정신 집중이 돼야만이 너 앞에서 떳떳이 다닐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행자 자체가 남 앞에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대답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바로 너 앞에 떳떳하게 다니는 것, 마치 맹자에서 너 앞에 떳떳하게 다니는 것을 말한 거와 아주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지 않고 바로 해석해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자왈, 요거 흔히 많이 쓰는 말이죠. 시린, 마땅히 사귈만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놓치는 것, 이런 것을 사람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또 실언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효과가 영 없으면 그게 실언이겠죠. 실언했다는 것. 실인과 실언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여언이 말열 일자는 역접입니다. 한데도 인데도 이나 이 말이죠. 뭐 할만한데도 요때 가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거나 할만하다라고 해석하거나 두 개를 한다 했죠. 여는 가짜는 할만하다는 뜻이겠죠. 뭐 할만한데도 말을 더불다 여기서는 그 더불어 여자에 대한 인칭 대명상을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이 말이죠. 어떤 사람과 더불어 이 말이에요. 더불어 뭐 할만한데도 언자고 동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그런 인칭 대명상을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할만해. 그럼 그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충분히 서로 마음속에 있는 흉금을 나누거나 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뭐 할만한데도 더불어 서로 대화를 할만한데도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만한데도 이건 뭡니까? 동도 동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서로 더불어서 말 이야기를 할만한데도 어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서로 속에 있는 흥금을 이야기하거나 도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이야기를 할만한데도 불여지어, 이거는 갈기자 딱 한 게 있죠. 이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과 더불어 뭐 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냐? 그래 허진다며. 그 한다면 어찌 됩니까? 그럴 때면 이건 뭐니까? 그 상대방 사람을 내가 잃는 거겠죠. 그거는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을 잃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그 깊은 내용이 있기보다는 어떤 교제의 관계에서 말이라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서로의 심정과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을 잃는 것이고 반대로 어찌 됩니까? 뭐 할만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한 겁니다. 더불어서 뭡니까?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불가한 사람. 그 말을 할 상대가 아니에요. 내하고 저 완전히 유가 틀려. 그래서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는데도 말을 할 만하지 아니한데도 다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할 만하지 아니한 사람이야. 어느 서로의 가는 길이 다르거나 그런 거죠. 공자님이 항상 쓰는 말 같은 말로 하자면 군자와 소인으로 비교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말을 할 만하지 아니한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만나면 이와 더불어서 앉아가 쫑알쫑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내 말을 잃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한 비중을 이걸 잃는 거예요. 실언이에요. 앞에는 사람을 잃는 것이지만 이거는 나의 말과 행실은 나를 드러내는 표상이죠. 그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말을 잃는 것이다. 나의 말을 잃는 것이니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이는 실수 누가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이 실대없이 그러면 안 해야 될 건데 싶어가 한 게 찜찜한 게 특히 술 먹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게 흔히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지자는 안 했어요.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 이 지혜로운 거는 공자님 말했듯이 나는 배워가지고 다 기억해가 있는 사람 아니다. 나의 돈은 이리 간지다. 이거는 뭡니까? 영대의 지혜에서 나는 거거든. 그래서 지자는 지혜로운 이는 어찌 됩니까? 지혜로운 이는 불신리엔 마땅히 사람을 잃지도 아니하고 내가 생일 사람은 당연히 한다는 거죠. 사람을 잃지도 아니하고 또한 나의 말도 잃지 아니한다. 일이 되기 엄청 안 쉬울 겁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일이 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뒤에 말이 더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신린하고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말도 허풍같이 내 말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말이 어쩜 마치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성인의 말이라고 보다는 또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사인은 됐습니다. 지사라는 것은 뭡니까? 평생에 자기의 뜻을 변치 않는 사람, 지절이 굳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사겠죠. 인인은 본성에서 우러나는 선을 갖다가 평생에 행하려고 하는 사람,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 인인은 선인 착하다는 사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착하다고 한 것은 모든 말의 행실이 순하고 그런 것이지만 인인이라는 것은 본성의 도리에서 나오는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용해서 딱 말을 하기 뭡니까? 어진 사람에서 착하다는 게 아니고 어진 사람, 인자의 요건은 뭡니까? 세 가지죠. 뭡니까? 지, 인, 용이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진 뭡니까? 지인용할 때 어진은 참을 있잖아요.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진이죠. 그래서 이 인자는 조금 선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자왈 지사인은 끝이 굳은 그는 선비와 본성의 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무구생이 해인이요. 엄청 유명한 말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여? 생을 구하여. 사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생을 구하여. 내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침이 없다는 거죠. 인을 해침이 없는 사람이고, 인을 해침이 없고, 오직 뭡니까? 살신이 성입니다. 살신이 성. 내 몸뚱이를 희생하여 내 몸뚱이를 죽여서 인을 본성의
본성의 도리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엄청 네. 아까도 말했지만 공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진흙에 죽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요 죽음에 가는 거는 살신성. 공자님 그러면 살신성이죠. 어머 살신성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살신성. 맹자도 똑같이 살신성인. 맹자는 뭡니까? 맹자는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맹자는 어떻습니까? 맹자는 뭡니까? 공자님은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성취하라고 했고, 맹자님은 뭐였습니까? 맹자님은 그때 그 물고기하고 곰 발바닥하고 말을 하면서 나온 말이죠. 뭡니까? 맹자는 이렇게 했죠. 맹자는 사생치의라고 했죠. 사생치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비유를 이렇게 했죠. 물고기도 어도아소용냐오.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은 고기다. 물고기 한 점이 있어도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뒤에는 웅장도 아소용냐라. 곰 발바닥. 곰 발바닥 할 때 손바닥 장자 씁니다. 그래서 어도아소용냐오. 웅장도 아소용냐로되. 곰 발바닥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요지만은 불과 득겜이면 이 두 가지를 한몫 먹을 수 없다면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먹어? 한몫 먹을 수 없다면은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먹을 것이다. 곰 발바닥 훨씬 귀한 것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 뒤에는 뭡니까? 생도와 소용냐 요 생도와 소용.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생도 아소용냐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오래를 잘 썼습니다. 맹자는 의도 아소용냐라. 의로운 것도 내가 원하는 바다.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의로운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를 불가득겜이면 이거 두 가지를, 사는 것과 의를 갖다가 함께 가질 수 없다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요리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는 것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사생치의나 공자님 여산 살신성인이나 똑같은 말. 한 분은 어질 인자로 말했고 성인으로, 한 분은 오를 의자로 말했죠. 두 가지를 하면 내가 인과 의가 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공자는 맹자께서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 이런 말 했을까요? 공자님, 맹자님 같이 삶을 갖다가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은 소중한 거예요. 삶은 소중한 거죠, 세상에. 그래서 삶의 소중함은 비유를 어찌합니까? 삶의 중한 것을 비할 때는 뭡니까? 태산에 비유해야죠, 태산. 사는 거는 태산받친 중한 건 무거운 거다. 그런데 이 삶이 기러기 털처럼 가벼울 때도 있다는 거죠. 홍모라는 거죠. 홍모. 기러기 홍모. 그래서 우리의 그 생사의 죽음에 대한 말을 할 때 이 말을 갖다 이해합니다. 태산홍모란 말을 하죠. 태산홍모. 나의 목숨을 갖다가 나의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이냐. 모두 사람의 목숨은 태산처럼 중요한 것이죠. 태산처럼. 그런데 이 태산처럼 중요한 목숨을 갖다가 기러기 털처럼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공자는 맹자께서도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삶을 갖다 엄청 중하게 생각했고 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뭡니까? 맹시봉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맹시봉에는 태산 홍물을 이리 비유한 건 아닙니다. 맹절은 명분과 절개입니다. 명분과 절개는 맹절은
중어태산이요 요 명절입니다. 명절은 중어태산이요.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생산은 뭡니까? 지금 명심봉에 나오죠. 명절은 중어태산이요. 명절은 명분과 절이는 뭐보다도 태산보다도 무거운 것이고 뭡니까? 생가사는 뭐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홍보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그러면 명심봉함이 나올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말 전체가 죽음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이제 삶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교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이 지구상 생명 자체는 좀 헛된 것일는지도 모르지만 죽고 나면 정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삶도 보면 어찌 보면 지극히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뭔가요? 사는 게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저는 사는 게 딱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어 보라는 거. 그게 삶입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여기서 산 것이지 그 말고는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있어 보는 이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는 이것이 여기 없으면 죽는 거겠죠.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여기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여기 있어가지고 뭘 해로서를 성인들은 했죠. 이 자리 이 순간 이런 자리에서 뭘 해라. 부처님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걸 표현해요. 예수는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딱 할 수밖에 없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공자는 이 자리 이 순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인밖에 없다고. 성인들은 그리 이야기해요. 이 자리 이 순간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서 밖에 나가지고 할 쏘고 사냥하는 것이 제 일입니까? 배 타고 유람하는 것은 자기 일이겠나요? 이 자리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요 안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진 생명의 가치를 100% 파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에 그런 것을 두고 살신성님도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공이 문위인한데 자공이 물었다. 문위인 위자는 실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입니다. 인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에 대한 인은 무엇입니까? 물은 질문도 많이 있었고 인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공이 앞에 물었을 때는 나왔을 건데요. 그런데 여기는 인을 행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대답이 영 얼토당토 안 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인에 관해서 물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이야기가 듭니다. 그래서 위인이라는 해석을 놔두고 공자님의 대답부터 먼저 한번 보기로 합시다. 하여튼 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자공이는 한 3번째 정도 좋아했던 제자일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안윤이고 두 번째가 자로고 자로는 꾸준하면 해도 평생에 따르게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고 아마 자공이는 3번째 정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는 제자가 물었는데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인에 관해서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장인들입니다. 목수도 되고 돈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공욕성기사인데 장인들이 이 말이죠. 장인들이 뭐 하고자 하면 장인들이 욕성기사 그 일을 자기의 일을 잘 하고자 하면 장인들이 자기 일 잘하려고 하면은 그럼 장인이 자기 일 잘하려고 어찌 됩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활도 지 몸에 딱 맞아야 적중하기가 쉬운 거고 대패들도 자기한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끌지나 짜오지나. 그래서 장인들이 자기의 일,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뭡니까? 필설리기라. 반드시 그
그렇겠죠. 이거는 자기가 쓴 도구입니다. 반드시 그 도구를 예리하게, 반드시 먼저 자기가 쓸 연장을 갖다가 예리하게 만든다. 그래 잘 들어야 뭐 자기 하는 일 잘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환경 조성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어떤 하려고 기본 전제를 먼저 잘 안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 인을 행하는 거하고 관계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 뒤에 또 한번 보세요. 보면. 그래서 장인이 자기 일을 잘 하려고 하면은 그 먼저 반드시 그 연장을 예리하게 하나니 해놓고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시방야 하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거처할 때는 요 나라를 떠나가지고 A 나라를 떠나가지고 B 나라에 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이 나라에 거주할 때는 뭡니까? 사기 대부지에 현재하며 그 대부들 중에서 대부는 국정에 참여하고 조정에 나와서 벼슬 하는 높은 관리들입니다. 그 대부들 중에서 어진 자를 섬길 것이며 우기 사지 인자 또 그 실무 관리 중에서 마음이 어진 자와 친구로 사귀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인을 물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뒤에 공자의 말은 딱 논리가 해당되는 것이 자기들이 자기 일 잘할 거면 연장을 갖다가 잘 따듬듯이 그 다음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시방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나라에 가서 벼슬 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말일 거예요. 니는 너 나라에 있다 위나라 갔다. 그럼 위나라에서 네가 탁 벼슬에 나와가지고 벼슬 하면서 살려고 하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자기를 갖다 조정에 추천하고 청구해가지고 구하게 하려면 먼저 대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등용이 될 거고. 대부가 되고 간직을 맡고 나면 실무 관리를 맡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공자님의 말로만 가지고 보면 어찌 됩니까? 다른 나라에 벼슬하러 가가지고 벼슬하러 가서 그 나라에서 네가 가진 인을 행하려면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말은 답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겠나요? 자웅이 공부를 했겠나요? 자웅이 공자님 보고 선생님은 인을 행하라 사는데 그럼 자기 고국에서 떠나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인을 조정에 나와서 실행하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조정에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먼저 마치 장인이 뭡니까? 연장을 예리하게 하듯이 네가 그 통로를 알아가지고 한국에서 그 인을 조정에 나와서 인을 실행할 어떤 그것의 방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고 보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서 인을 행하는 방법을 물은 데 대한 공자님의 대답은 엉투당투한 대답이죠. 그래서 요 말은 문위인의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 생략된 부분을 답을 가지고 추론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생님한테는 내가 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인을 갖다가 실천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일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서 우선 인은 갖다 몸에 배었을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도 알고 또 조정에 나와서 그 실무 가이드를 알아야 네가 그 인을 실천하는 공간이 마련될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주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때도 자공도 공자님도 사람이고 모르도 사람인데 그 다 질문한 거하고 대답한 거하고 비추어 보면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인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관리가 돼서 내가 닦은 인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대부를 통해서
실무 관리를 통해서 등용이 돼야 될 것 아닌가. 마치 장인이 자기 연장을 예리하게 하듯이 요렇게 비춰가지고 뭐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안녕이 문유학한데 여도 안녕이 벌써 죽기를 안녕이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3분 뒤에 이 안녕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네요. 하늘이만 나를 망쳤다고 애통해한 안녕입니다. 안녕이 무엇에 관해서 모릅니까? 문유학 나라를 하는 것, 여 할리자는 다스릴 치자하고 똑같습니다. 안녕이가 나라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안녕이는 지금까지 보면 뭡니까? 안녕이는 안녕이는 질문을 잘 안 했습니다. 딱 물은 게 뭡니까? 문위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었죠.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물은 게 뭔고? 공자님 대답이 극기복리란 이야기. 그래서 뭐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동하고 비례물원이라는 이야기했던 인에 대해서 묻고. 왜? 안녕이는 공자님한테 선생님한테 제일 사랑을 받지만 질문을 묘하게 많이 안 했어요. 왜? 안녕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스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녕이는 공자님 말하면 예예소리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지금 공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녕이는 또 말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보 같다. 이리 말해도 예, 저리 말해도 예, 이거 다 예예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왔죠. 공자님 진짜 저하고 알고 예구는가 싶어가지고 뒤따라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말한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이는 어리석지 않다고 탐복을 한 이야기가 한 있었죠. 그래서 안녕이는 묘하게 질문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녕이 질문한 거에 대한 공자님의 대답이 정말 앞에와 같이 얼토당토 안 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물으면 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예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이야기할 건데 안녕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 대답이 일단 이 대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지시하며 무엇을 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시입니다. 하는 나라라는 뜻이고 시는 때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역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달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라의 달력을 행할 것이며 그러면 어찌 됩니까? 달력은 하력이 있고 은나라는 은맥이 있고 주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중국 3대 하은주에 따라가지고 정말 다릅니다. 어찌 됐냐면 하력 이것은 지금의 음력하고 똑같습니다. 달력을 갖다가 할 때는 옛날에는 나라가 바뀌면은 정월 달으로 바꾸는 게 정월 달. 그래서 하력은 무엇이냐 하면 하력은 인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력 12달을 갖다가 무엇했습니까? 12달을 지지에 비유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까지가 12개죠. 12개가 있는데 자월, 지띠달 이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은 요 1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추, 인, 묘, 진, 쭉쭉 이리 있습니다. 앞에 요까지만 그랬습니다. 달력은 요로 나왔는데 이 자월에 속하는 달이 11월입니다. 11월. 추월에 속하는 달이 12월입니다. 인월에 속하는 것이 1월. 지금 우리의 음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쓴 음력입니다. 요 세 개가 옛날에 역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인월로 세수를 하라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음력 1월을 갖다가 해의 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머리로 삼은 인월 세수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쓰는 음력입니다.
그런데 은나라 달력은 무엇을 세수로 잡았느냐 하면 축월로 세수합니다. 알죠? 축월이 맞습니다. 축월로 세수합니다. 축월로 그런데 축월로서 한 해의 처음으로 잡은 거죠. 그러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보다 한 달씩 빨랐다는 거죠. 한 달씩 빨랐다. 주나라는 달력을 갖다가 자월로 세수한 거죠. 자월로 세수. 동짓달을 정월달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800년 동안 이어져 와놓은 게 이것도 하여 지금의 음력 못지않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달 되면은 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지를 해를 바뀐 거로 쓰는 거예요. 이 주력을 쓰면 이게 800년 동안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짓달을 해 바뀐 달로 생각하는 경우도 몸에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이 축월로 세수하거나 자월을 세수한 것을 24절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4절기 태양력 아닙니까? 제일 흡사한 게 한나라 때 쓰던 달력이었다는 거죠. 한나라 때. 그래서 공자님 말로 하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달력을 만들어가 행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왕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자가 딱 연호를 내려가 그것을 보면 전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행하지시 이거는 뭐 노나라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대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나라 다스림 방법을 모르는데 달력은 하나라의 달력을 써야 하고 이건 누가? 천자가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건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천자만. 일단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달력은 하나라의 달력을 행할 것이요. 그 다음 어찌 됩니까? 행할 것이요. 또 무엇을 타야 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타는 것은 이 말. 이 타는 것도 천자가 타는 겁니다. 저 은지 노캐인데 노자가 큰 소리의 노자인데 단어를 찾아보세요. 천자 타는 소리의 노자입니다. 천자가 타는 소리. 일반 사람이 타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자가 타는 소리. 그래서 천자가 타는 소리는 은나라의 노루를 탈 것이요. 왜? 이것이 천자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했다는 거겠죠. 적합했다는 거. 그래서 천자의 수레는 은나라의 노라는 큰 소리를 탈 것이요. 그 다음 의복이 가람 보입니다. 복 주지면 의복으로서는 좀 정확하게는 머리에 쓰는 요 모자죠. 모자는 이 말이죠. 의복은 의복은 무엇을 입을 것이며 주나라의 멸류관이 3대 중에서 머리에 쓰거나 신변 표시를 하는 의상으로서는 주나라가 최고였다. 공자님은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냐 내가 3대 한조의 3대의 역사를 보니까 달력은 하나의 달력이 최고였다. 그래서 만약 천자가 정치를 행하려고 하면은 달력은 하나라 달력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공자님이 이 말을 읽었을 거예요. 왜? 공자님이 춘추를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춘추를 정리하면서 이 달력이나 이런데 절기에 대해서는 예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의 달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천자가 의장이나 행차할 때는 어찌되냐 은나라에서 천자가 타던 큰 수레를 타는 게 좋을 것이고 의복은 주나라의 의복의 그 예를 표하는데 가장 좋겠다. 그래서 주나라의 밀관을 써야 할 것이며 악적 이거는 한 음악 예학에 가는 거죠. 예학에 가는 음악 공자님은 뭐 음악에 엄청 정통한 분인가요? 음악은 소무 자체가 뭡니까? 소음악은 순임금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소무 자체가 한 음악이라고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임금의 음악이라. 그래서 음악은 순임금의 음악을 행할 것이요. 이 말은 순임금의 음악을 행할 것이요. 그래서 앞에 나왔습니다. 진선짐이라고 해가지고 맹자에 나옵니까? 음악은 순임금 때 음악. 그래서 조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장중한 음악으로서는 순임금 음악이 최고였다고 말을 할 것이죠. 그래서 행할 것이요. 그 다음 말하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합니다.
방정성하고 방정성. 이거는 추방한다는 뜻입니다. 방자는 없는 건. 적나라의 소리, 이거는 적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적나라의 음악은 배제할 것이요. 적나라의 음악입니다. 정성은 뭡니까? 정성은, 적나라의 음악은 남녀 상열지사를 노래한 겁니다. 시딩에 보면 적나라의 음악 전부 다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노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신상열이 아니고 남녀 상열지사를 노래한 것이 적나라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남녀 상열지사도 얼마나 했냐 하면은 뽕밭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중지 뽕밭 가운데서 한 음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전하기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속의 음악이고 이래가지고 풍속을 좀 태폐하게 한다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됐냐 하면 춘추 말기나 전국시대 오면서 유행어로 엄청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이런 음악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유행어는 자제하고 정통 장중한 그 소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남녀 상열지사인 적나라의 노래는 추방할 것이며 그 다음 뜻밖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원영인 말 잘하는 더 말 잘한다는 뜻만 아니고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너한테 아첨하는 겁니다. 말로서 너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해놓고 정성은 음하고 해놨죠. 적나라의 음악은 좀 음자는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거죠. 적나라의 음악은 방탕하고 말로서 아첨하는 이는 매사를 위태롭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 뒤에 음악에 가는 것은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앞에 볼 때 달리에 관한 거나 수리에 관한 거나 민주관에 관한 이런 거는 천자에 관한 것인데 왜 뜻밖의 안녕이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도 보면은 안녕이가 나라 다스린 것에 관하여 물었지만은 뭐겠습니까? 답으로서 질문을 유추해 보면은 옛날의 고대 성인 천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하고 같을 거예요. 그렇고 천자가 안 그러면은 천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리 물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 아닌 일반적인 보편적인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나오지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는 위방이라고 앞에 보면 뭔가 나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무엇을 문제로 명분을 바로 잡아 이 말을 한 것도 있었죠. 나라 다스리면 또 어째야 됩니까? 군군 신신 그래야 된다. 임금은 나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여야 된다. 이런 말 한 거 있죠. 이런 건 직접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후국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천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무엇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위에 거나 앞에 말한 자웅이 인에 대해서 물은 것이 이전의 답하고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전의 답하고 완전히 좀 다른 대답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을 유추해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완전 다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자왈 임무원려면 필요 근원이라 엄청 많이 쓰는 말이고 이건 뭐 제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시야를 멀리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 뭐 우리 흔히 아주 근시안적인 경우에 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임무원려면 사람에게 멋이 없으면 원리가 뭡니까? 뭐 멀리 내다보는 그는 생각들이겠죠. 뭐 멀리 내다보는 그는 생각이 없으면은 반드시 무엇이 생길 말입니다. 가까운 데서 뭡니까? 근심이 있을 것이다. 뭐 흔히 말 쓰죠. 그래서 온갖 그 집안 자기 관계된 것들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뭐 근심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임무원리면 사람에게 원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가까운 데서 가까운 근심이 반드시 있긴 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흔히 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 이어이호라. 이어이호라 나오면은 이어이호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해석하거나 소용없도다 라고 해석하거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뜻 다 됩니다. 이어이호라. 이자가 어떤 것이 어떤 의도하거나 생각했던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볼 때 그만둘리 소용없을 리 이런 뜻입니다. 이어이호라.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할 때도 이어이호라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 보면은 이 이어이호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쓸 때 이어이호라 라는 말을 쓰고 하는 거죠. 왕헌지입니까? 두커스 자승 왕희지 밑에 아들이 헌지가 있죠. 그 헌지도 있고 희지도 있습니다. 아들 중에서 그 왕희지 할 때 희자하고 복희 희자 쓰는 거하고 실사부터 아름다운 희자 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동생 죽은 데 가가지고 헌지가 죽었습니까? 죽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동생이 치던 금붕어가 띵띵띵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치던 금붕어를 가지고 줄로 튕겨보니까 금붕어 줄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이어이라. 아이고 소용없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금붕어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래갖고 임금구망이란 말로 쓰죠. 사람인자 금우금자 함께 구자 망할 망자라고 씁니다. 임금구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어이호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소용없는 것. 탄식을 할 때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이건 탄식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이어이호라면 공자님도 탄식할 때 쓰는 말이죠. 어쩔 수 없다. 소용없다. 그만두어라. 어떻게 해석해도 좋다. 이어이호라. 어쩔 수 없다. 세태를 갖다가 세태를 바꿀 수 뒤에 밑에 말로 보면은 세태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이호라 해놓고 뭡니까? 오미겐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했다. 어떤 것을 오미겐 호두걸요 호색자양이라. 나는 더 좋아하는 것을 좀 더 나아서는 덕을 갖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뭐같이 하는 사람? 호색. 색을 좋아하는 그와 같이 하는 자를 이 호색이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앞에도 나오고 하는데 여자 좋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했죠.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또 나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정치 지금까지 우리 조성은 씨의 좀 이게 해석이 좀 저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 호색이란 뭡니까? 색자와 여자는 여자를 갖다 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다 있죠. 그 술과 여자를 주색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 말을 공자님이 왜 유달리 하고 많은 말을 놔두고 덕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거 없다 해가지고 이래 이야기했겠나요? 아니 다른 데도 공자님이 여자 얘기를 많이 했으면 또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도 했다 하면. 근데 앞에서 말할 때 그것도 공자님이 한 말이 알죠. 희내노대 역색하며 보는 거는 어진 일을 어질게 대하되 역색 여자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듯이 할 것이며 해석을 그래 놨죠. 그래서 거기는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색자는 여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색자는. 우리 구사구용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갖춰야 이제 9가지 용모하고 9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뭡니까? 안색은 무죄 되었습니다. 안색은. 네? 안색은 장이죠. 엄숙할 장자죠. 또 여도 색자 또 나옵니다. 구사에는 뭡니까? 색사는 뭡니까? 원입니다. 요 색자 이 여자입니까 이게? 공자님 한마디입니다. 이때 이거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자 아니에요. 사람의 안색은
안색은 항상 세종은 안색의 어떤 차림새는 장난스럽게 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가져라. 또 사람의 안색을 생각할 때는 항상 너한테 오마해 것을 생각하라. 요 색자는 여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 요는 호득호하고 호색하고 해낸 육색은 와 여자로 해석했네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요즘 당시에 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어찌됩니까? 테리고 뭐 인물 잘생긴 사람 좋아하죠. 뭐 우리 딸 때는 최고 뭐 잘생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뭐 신성일이 하고 또 누굽니까? 신성일이 하고 그신 뭐이고 그는 남자 인물 잘생긴 것도 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인물 잘생긴 거. 그래서 이 색은 여자이고 미남이란 뜻이에요. 미남.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잘생긴 사람을 다 좋아하기 마련인 거예요. 아니 저하고 신성이라고 있으면 다 신성이라도 다 몰리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자는 잘생긴 사람이라는 뜻이지 여자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잘생긴 것은 눈에 보이니까 전부 다 좋아하기 쉬운 거예요. 덕은 속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덕을 갖다가 그는 너무 속에 있는 덕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뒷만 보고 좋아하는 것이 미남이죠. 그래서 현인역색이나 여기나 우리는 이게 그 이전에 말했던 호색이라 해서 여자 좋아하는 것이다. 호색하니다. 이거하고는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왜? 잘생긴 것은 눈에 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봐도 잘생긴 건 알아요. 잘생긴 거. 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뜨려 보는 마음이 없으면 덕을 몰라요. 그래서 현인역색도 어진 일을 어질게 대하는 것을 인물 좋은 사람 박수 치는 그 마음을 해봐라 라는 것일 것이고 여기서도 덕 있는 사람 좋아하기를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얼굴 잘생긴 누구나 보면 바로 박수 치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덕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덕을 보고 좋아하려고 하면 그만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 나오는 현인역색이나 여 호덕호색이라는 것들이 이 여자와 관계 있는 말은 아니에요. 공자님 여자를 두고 농담할 정도로 공자님이 유머가 있었다면은 농담은 책도 없어서는가 모를 거예요. 여자 이야기는 맞아. 그런데 유달리 여자에 대해 다른 데는 한 개도 안 나오는데 요 현인역색이나 요 호색이나 나오면 여자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자님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공자님 화상 봤습니까? 자기가 잘생겼으면 또 그렇겠지만 공자님은 얼굴 뭐 아무 얼굴 공자님도 모습은 얼굴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양반인데 그거 써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색자 이걸 미남 남자 얼굴 잘생긴 사람 얼굴 잘생긴 눈에 되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인물집에 나가고 질문을 지금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가수도 뭐 남자 가수가 잘생기면 과연 여자는 다 들고 그러는데 예. 왜 하필 이거 여자가 이 고생을 그러니까 예. 여자뿐 아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전에 어르신들이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거나 저기나 이런 것을 공자님이 이어여로와 오미견 호덕과 호색이 눈에 보이는 얼굴만 보고 다 박수 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덕을 보고 박수 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는데 호색이 또 여자 좋아하는 것을 해놓으니까 농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아마 옛날 어르신들 하는 해석이 조금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문중은 앞에도 나왔습니다. 노나라에서 공자보다 한 50년 전에 엄청 훌륭한 관료였습니다. 관료였고 외교에 아주 훌륭한 것이고 그렇고 창문중에 한 말은 노나라 사람이 잊지를 못한다 해고 말을 불어하기 잘했던 사람이라고 불어의 명언을 남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장문종인을 좋아하는데 유달 장문종은 그 칭찬한 말도 앞에 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비난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공자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남보다 달랐다는 거죠. 이 장문종과 같이 있을 때 약간 후배에 속합니다. 유하예라는 유명한 hin신이 있었습니다. 유하예에 대한 그는 그 맹자에 잘 나와 있죠. 맹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정금이라는 성이 전이고 이름이 날짐승 금자 정금입니다. 이 유하의 동생이 천하의 대동 도책입니다. 도책이에요. 도책. 동생은 도책이라서 큰 악당이고 행은 엄청 어진 사람이었죠. 유하입니다. 정금인데요. 그 어찌 됐냐 하면 유하는 지명이고 해는 시호입니다. 유하 땅에 사는 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정금이죠. 그 맹자에 보면 어찌 나왔습니까? 이 양반은 아무리 있다가 내쫓아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 분을 내쫓기도 원망하지 않고 또 세 분 등용돼도 성 안 내고 항상 나갈 때는 다음 사람한테 다 인수인계를 너무 잘해준 사람이에요. 그렇고 유일이 자기가 쫓겨나도 원망하지 않고 애꾸 가난해도 근심하지 않냐 한 사람이에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장문주의가 훌륭한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을 청구해가지고 같이 정사를 봐야 됐긴데 장문주의는 유아이가 현명한 사람인 줄 알면서 임금한테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청구를. 그런 것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앞에 보면은 자기 밑에 가신종에서 현명한 사람을 대부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조에 나갔던 윗나라 대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해 보면 장문중이는 그리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공자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보통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것이 춘추란 책에 여실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춘추에서 어찌 됩니까? 출처. 일을 잘한 사람을 갖다 높여주는 것하고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하고 딱 있는 것이 그 춘추의 책은 뭐 때문에 쓰느냐 하면은 포심을 하고 쓰는 거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기리라고 또 못난 일을 한 사람은 폐마하려고 썼다고 포심이라고 썼죠. 그래서 장문중은 이런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중이 뱃을짜리를 훔치 도둑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공자님은 엄청 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장문중은 기철이 자연저. 장문중이는 그는 조정의 뱃을짜리를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혼자 재상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재상자리를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 안 물려주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재상자를 갖다 훔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문중은 기절이자연자. 그 뱃을짜리를 훔친 자로다. 도둑질을 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너한테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보다 잘난 유아해를 등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유하해지행위. 무엇을 알고서도 유아해가 어진 줄을 알면서도 동시됩니다. 유아해가 어진 줄을 알면서도 어찌 됩니까? 불여입야라. 그와 더불어서 조정에 임한다. 그와 더불어서 조정에 함께 서지를 아니한 거예요. 같이 배설했으면 나로 저 자살했을 건데 저보다 잘난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훌륭한 사람 청거하지 아니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 대부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대부 이상 되면 딱 무엇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분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생활 때 이런 사람은 좋습니다 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민우 선생님도 올라갈 때 청구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노백훈, 애삼하고 자기 사위 두 분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유의를 청구하는 것이 옛날에 그 대부들, 관리들이 하는 기본 구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문중이는 유아이가 어진 줄을 알면서도 청구해가지고 조정에서 함께 서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저리자 뱃을짜리를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와 이 뒤에 이야기도 엄청 흔히 말 쓰는 겁니다. 궁자우이 박채거인이면 즉 원원의니라.
원망하는 소리를 멀리 할 수 있는 방법. 너만 넘인 자기를 비난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넘을 갖다 꾸짖는 것이 적으면은 원망 소리는 작겠죠. 그 말입니다. 궁자의 자기 몸뚱이 궁자죠. 자기 몸에는 스스로 후회하게 하고 그만 있죠. 무엇을이 빠져 있죠. 무엇은 그 밑에 있는 꾸짖을 책자입니다. 꾸짖을 책자. 자기 몸에는 꾸짖는 것을 스스로 후하게 하고 자기 잘못은 자기가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스스로 선생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고 하는 것도 다 이 말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몸에는 자책하는 것, 꾸짖는 것, 그 꾸짖는 것을 스스로 구하게 하면서 누구에게? 박책의 남에게는 꾸짖는 것을 박하게 하며 두 개 꾸짖을까 한 개만 꾸짖는 거죠. 박하게 한다면 어떨 것이다. 놈들이 원망하는 것이 모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너무 매력하긴 하지만 지 자신은 갖다 저렇게 뭐 자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가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는 지금이나 또 뭐 속담처럼 뭐 하는 거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왈 요것도 뭡니까? 공자님은 8분 앞에서도 나왔죠. 불분이어든 불개하며 스스로 분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가르쳐주지 아니하며 그리고 스스로 막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면 열어주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세 모퉁이를 알 정도로 복습하고 반응할 사람한테는 불보여라.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제자들의 어떤 배우는 자세를 두고 한 말이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배우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이게 뭐있고 하는 거 딱 한두 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지아는 뭡니까? 여하하고 같은 말입니다. 갈지자 빼도 똑같습니다. 여하오 내지는 여지하오 여지아는 뭡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뜻입니다. 여는 여지하오 하면 어떻게 했는가 어떠한가 다 됩니다. 근데 여는 어찌할까라는 뜻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안 그러면 이것이 뭘까 다 됩니다. 이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가 틀린가 이리 보는 게 어떻게 했는가 저리 보는 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런 것이 다 여지에 속합니다. 엄청 해석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지란 말은. 그래서 이건 또 뭡니까? 어찌할까라고도 해석하죠. 이럴 때는 이걸 어찌할까? 저럴 때는 이걸 어찌할까?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는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는 어떤 일에도 스스로 고민하고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말은 똑같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이거 저리 해봐라. 그건 이거 아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한 개만 되어주면은 관이 안 옮기겠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고 발견하지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말 여지하니라. 나도 말자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어찌해 줄 수가 없노라 이 말인데 어찌해 줄 수도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 줘봐야 이미 마음에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으니까 뭐 말해줘봐야 말 내용도 모르고 있을 때가 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침의 자세, 배움의 자세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말로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말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나도 그 다음 밑에 똑같은 여지하지만 나도 어찌해 줄 수가 없다. 어찌해 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와 궁거종일에 이것도 뭐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궁거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루 내 같이 지내는 겁니다. 여럿이 올라가지고 같이 하루내 놀면서 온갖 농담도 하고 술 마시고 뭐 이거 다 뭐 노래 부르고 하면서도 궁거종일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져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적에 언불거버죠. 그래서 하는 말 중에서 말이 한마디가 의로운 것에 올바른 일에 말이 의로운 것에 미치지를 못한다면 미치지를 못하고 희희낙낙하고 그저 이렇게 지내는 거죠. 말이 의로운 것에 올바른 것에 미치지를 못하고 뭐 행하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저게 말하는 거, 저게 행하는 겁니다. 뭐고? 해자 이거는 작은 재능, 기능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피리를 분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마두고 하는 것. 자기 사소한 재능이죠. 사소한 기회, 사소한 어떤 이런 재능을 뽐내는 것만 좋아한다면은 그는 자리는 만의제죠. 그는 자리는 뭡니까?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는 자리는 뭡니까? 좋은 모임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뜻이 들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서로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자에 대한 해석은 그리 해석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는 사례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각자 어려울 것이다. 이거 뭐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뭐 좋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군거 종일 했다고 해갖고 거기 성대한 연애였다. 아주 좋은 자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자료를 보고서 그걸 좋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다. 그래가지고 각자 어려울 난점 밑에는 각자 이어가지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왈 넘어간다. 자왈. 안 읽었죠? 안 읽어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왈. 군자 의위지리요. 군자 의위지는 거예요. 의위지리요. 예의 행지하며 손이 출지하며 신이 성지하나니 군자제라. 이렇게 하면 군자일 것이다. 내가 해가지고 한 게 세 가지죠. 군자 가져야 되는 것. 의자죠. 오를 의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절 예자죠. 예절 예자. 손자 손자가 공손할 손자고 통합니다. 공손할 손자 책받치면 공손할 손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을 신자죠. 이 네 개를 가지면은 군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로 했겠죠. 그렇지만 주에 보면은 이 중에서도 네 가지이지만 기본은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위에 있는 오를 의자에 소속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의로운 것으로서 질자는 마음의 바탕을 삼는 게 이게 마음에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것이 마음의 바탕에 딱 깔리가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행진입니다. 그 의로운 마음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예로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할 것이고 그렇고 이것이 예로 행하지만은 마음 자세에 놓은 것은 손이 출제입니다. 공손한 마음 자세로 이것을 정의로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깡닉하고 험한 걸 말한 거 아니지. 드러낼 것이며 그 다음 이 정의로움은 내 혼자서 너한테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나와 너와 상대까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뢰로서 이것을 그래서 행지자를 오를 의자로 해석해 놨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의로움을 행한다면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군자의 덕목을 네 가지로 해석했다는 거죠. 오를 공자님 정말 예절 예자 좋아합니다. 얘가 웃으면 설 수가 없다고 하고 너 앞에 설 수가 없다고. 그리고 공손할 손자 믿을 신자 네 가지. 자왈 군자는 군자만 나오는 거 다 모아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자는 백문응언이요. 예. 군자는 백문응언이요. 이것도 앞에 나온 말하고 동안에 앞에 보면 맨 처음 하기 시습경 불령요로와 유붕이 좌우 원망님은 불령 나오코와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인부지. 남이 내 잘난 점을 알아주지 않아도
인부지 불온이면 썩내지 아니하면은 불격군자와라고 했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요. 군자는 백무능은이요 불병인지 불기지 아니라 됐습니다. 군자는 앞에도 스스로 자책하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이거는 병자는 병통으로 삼는다. 병통으로 삼아서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무능, 영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을 병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능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군자는 자신이 능하지 못한 것을 고민할 것이지 병통으로 여기는 자이지. 한두 개 조금 알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잘하는데 왜 놈들이 안 알아줘 해가지고 너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을 병통으로 여길 뿐이요 불병 무엇을 병통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인지 불기입니다. 남들이 사람이자 남들이죠. 갈지자는 축제입니다. 남들이 누구를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 병통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발 넘탓좀 하지 말고 네 실력 없는 거 탓해라. 이 말이 하고 똑같겠죠. 뭐 그런 것입니다. 자왈 군자는 질 여도 뭐 앞에하고 내용 비슷하니까 써놨겠죠. 군자는 질 몰세이 맹불칭은이니라. 또 공자님 하는 말입니다. 군자는 질 무엇은 싫어한다 미워한다. 몰세는 이 세상이 죽는 게 몰세입니다. 졸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살고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뭐 한 것이 죽을 때까지 이름이 너한테 칭송되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칭해지지 아니하는 것을 싫어해. 그럼 뭐 공자님 이 말 보기에 이름 나는 것만 좋아했나라는 거죠. 이름. 그런 건 아니죠. 이름은 뭡니까? 명실이 상보할 때 절로 드러난 거죠. 명실이 상보할 때 속에 알맹이가 있으면 이름은 절로 드러난 겁니다. 공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에 알맹이가 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지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지칭되죠. 이름이 칭해지지 아니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름이 칭해질 만큼 자기의 수양을 항상 두고 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꼭 뭐 명성만 두고 한 말은 아니겠습니다. 자와 군자 나오니까 군자 다 가겠습니다. 자와 군자는 구적이요 소인은 구적이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구적이 구적인 이거는 요 말을 따가지고 맹자가 엄청 유명하게 써먹었죠. 방구적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 딱 연합니다. 되도록이서 자기 자신한테 구한다는 말. 그 구적이가 이어서 나온 겁니다. 군자는 모든 일을 누구에서 구해?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는 거죠. 구적이 지혜입니다. 군자는 모든 일을 잘되고 못되는 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서 구할 뿐이고 소인은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모두 다 넘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인은 어찌 됩니까? 남에게서 항상 구하는 거예요. 탓할 것도 칭찬도 뭣도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위기지학이 될 것이고 학문을 두고 말하면 구저인은 위인지학이 되고 그럴 것 같으네요. 그럼 지금 군자가 몇 번째 나옵니까? 쭉쭉쭉 나온다. 이 다 모아놓으면 군자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군자는 긍이부쟁하며 군이부당이니라. 앞에 엄청 읽던 말씀입니다. 군자는 뭐라고 화이부동이란 말이 나왔었죠. 군자는 많은 사람을 다 조화롭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 조화로움 중에서 자기의 정신까지도 잃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것. 군자는 화합해야 잘 지내기는 하지만은 뜻이나 무엇을 함께 똑같이 되지는 아니한다는 말이 화이부동이 앞에 나왔었죠. 이와 같습니다. 군자는 어찌입니까? 긍이부쟁입니다. 긍이부쟁 유명한 말이 이거는 자랑을 긍자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군자는 어찌? 군자는 자기가 닦은 덕이나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어찌 됩니까? 자긍심을 가지지만은 자기가 닦은 거 가지고 뭡니까? 너하고 다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하고 다투지는 아니야. 또 군자는 뭡니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은
서로 자기끼리만 잘 지내는 거 아당한다고 하죠. 아당하지는 않는 거죠. 아당하는 것은 자기 편만 좋아하는 것을 당이라고 합니다. 자기 편만 좋아하고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좋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당자 우리나라 당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한데 그 당자하고 비슷한 당 같은 당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모습을 갖다 긍의부정입니다. 긍의부정. 그럼 군자의 소양이 어찌되든지는 나오겠네요. 그 다음 군자 또 있네요. 자왈 군자는 불이연 거인하고 옆 앞에 말하는 실은 실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군자는 불이연 거인하며 불이인 표현이니라. 이 말하고 사람의 관계 이거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군자는 뭡니까? 말로서 이거는 너한테 들은 말로서 말만 듣고서 그 사람을 청구하지는 않냐고. 아, 그 사람 훌륭합니다. 착합니다. 말만 듣고 아, 그 사람 그러면 뱃을 줘라. 이런 안 나온다는 거죠. 말을 듣고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해갖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운해가지고 청구할 만하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요 풀이가 맹자에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군자는 말만으로서 말만 듣고서 사람을 청구하지는 아니하고 반대로 어찌 됩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군자 그건 뜻이 아니네요. 군자는 불이인 편이야. 불이인 편. 군자는 그 사람이 한 가지나 두 가지 나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나쁜 점 한두 개 때문에 모든 것을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중에도 선한 말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인편이라. 사람으로서 사람이 못났다고 하여서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전부를 폐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일을 갖다가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다음 자공이 와. 그럼 군자 끝나네. 군자 끝내 자공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공이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어서 말합니다. 묻기를 요 이러니까 이 종심 행지자 보이까. 이것도 유명한 말이네요. 요 이런 한마디 말입니다. 한마디 말로서 종심 행지, 종심토로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딱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그 말하면 딱 되는 그런 말 한마디 있습니까? 이 말 앞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죠. 이리 물은 거예요. 지금 모르겠으면 저는 이리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공자님은 여기에 대해 말합니다. 딱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자유명으로 삼고 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 기서원자 딱 한 자 서라고 합니다. 서자 무슨 서자입니까? 여기서는 용서할 서자가 아닙니다. 뭔 서자입니까? 헤아리의 서자. 헤아리 주는 거죠. 그런데 또 헤아리는 것이지만 또 헤아리는 것도 무엇을 헤아리는 겁니까? 헤아리는 것도 어떻게 헤아리는 겁니까? 축이 거기입니다. 내 자신, 내가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내 자신의 입장을 미루어 가지고 남의 상황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닦은 나의 어떤 인격과 품으로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서할 때 서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충서 이는 말은 축이 거기는 두고 한 말이죠. 축이. 그래서 평생 네가 네 입장에 비추어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서의 입자 이거 한 개는 평생 덥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님이 평생 살아온 자세가 내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이것이 사마 내 돈은 이리 간진이라 할 때 정삼이가 충서라고 하는 서자가 내가 있을 때 축이거든. 우리는 축이거든. 이 되는 것 같아도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무의식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욕심에 빠지거나 너무 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서자 한 개 이거 다 하면은 이 한 잔은 가지고 평생 살아도 후회 없을 정도이다라고 말한 게 자와 기서운전. 기서 뭡니까? 그 있잖아요. 그것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서인전. 그것은 서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단번에 나왔다는 것은 공자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일 거야. 그래서 왜 서자냐 하면 서자에 대한 해석을 공자님이 뒤에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앞에 보면 뒤에 나왔습니다. 기소불력을 네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바는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물시어이니라 너에게도 시키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보면 기소불력 물시어이는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네가 봐가지고 하기 싶으면 너한테 시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좁은 의미만 있는 것일 것은 아닙니다. 기소불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내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자 아니하는 것은 사심이에요. 인심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이에요. 그래서 어찌되냐 하면 인도로서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은 바 이거는 감정적인 것을 두고 절대 한 말은 아닌가요? 그런 건 뭐 나는 좋다 싫다라는 것이 개인의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니고 도심을 두고 한 말입니다. 도심을 두고.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지 아니한 말은 세상을 갖다가 도심이 아닌 사심으로서 인심으로서 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네가 위정자가 되건 관리가 되건 해가지고 네 감정적으로 뭐 너한테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도 베푸지 말라 해가지고 기소불력이 물시어인이 바로 위에 있는 서자 이걸 해석한 것이다.